사장님! 왜요? 사장님, 지금 장사 다 끝나셨어요? 아, 장사 끝나니 뭘 끝내. 지금 요즘 겨울이라 한가해요. 아, 그럼요. 저 이거 좀 요리 좀 해주세요. 이 또 뭐야? 또 뭘 사온 거예요 도대체? 이거 파랜데 지금 2,900원씩 해요. 지금 마트에서. 아, 또 뭘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거 다 요리하려고 한참 걸리겠네. 요리 좀 해주세요. 알았어. 맛있는 파래 무침 해줄게. 자, 첫 번째는 파래 무침. 겨울에 가장 많이 또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파래 무침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렇게 파래 사오면 이게 낱개로 사는 것보다 이제 이게 한 박스를 사는 게 좀 싼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 요리를 여러 번 해 먹으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먹게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잘 안 꺼내 먹게 되고 하는데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한 번에 다 묻혀서 요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금 파래 무침으로 할 거는 한 5덩어리 정도, 이 정도를 한 번에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래는 솔직히 중요한 거 할게요. 파래 무침하면 보통 이제 무를 이제 제일 많이 넣어요. 근데 이제 뭐 배도 넣기도 하고 사과도 넣기도 하는데 또 뭐 배도 이거 해 먹자고 3,000원짜리 파래 무침 해 먹자고 배도 사고 뭐 사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흔히 가장 맛이 좋은 이제 흔하면서도 가장 구하기 쉬운 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는 될 수 있으면 좀 얇게 써는 게 좋아요. 얇게 써는 게 훨씬 더 묻혔을 때 맛도 좋고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좀 얇게 써는 게 좋고 채칼로 써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칼로 써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무는 취향대로 어느 정도 내가 초록색하고 흰색이 어울릴 정도 이 정도 저는 지금 15조각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얇게 썰어 볼게요. 자, 이 정도. 파래 무침이나 이런 그 해초 무침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간 맞추는 거예요. 간 맞추는 거. 근데 이제 이런 해초류 무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조금 간이 어느 정도 새콤달콤하고 이게 좀 짭조름한 맛이 같이 느껴져야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그런 느낌의 맛있는 그 파래 무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마늘, 다진 마늘 넣어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뭐 이거 하자고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소금, 설탕, 식초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소금은 맛소금인데 지금 이 정도 양이면 너무 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다음 설탕은 한 3숟가락 정도 넣어볼게요. 근데 무 양에 따라서 조금 이건 가감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식초, 제일 중요한 거 식초인데 식초는 좀 새콤한 맛을 좋아하신다 싶으면 좀 한 5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따 한번 묻힌 다음에 좀 더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넣었으면 그냥 과감하게 손으로 묻혀주시면 돼요. 무하고 간이 잘 배게끔. 제가 마늘을 안 넣는 이유는 파래 특유의 향이 있는데 마늘을 넣으면 그 향이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쉽게 묻혀서 많이 먹거든요. 겨울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뭐 겨울에 뭐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무, 파래, 그 다음에 소금, 설탕, 그 다음에 식초 요렇게만 넣고 많이들 묻혀서 이렇게 쉽게 밥 반찬으로 먹어요.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물이 좀 더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맛이 금방 배거든요. 이렇게 아까 좀 잘게 잘라놓으니까 쉽게 이렇게 묻혀져요. 파래가 좀 풀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무하고 잘 섞어주시면 요리가 다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파래 무침이에요.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요리라고 사실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래를 이용한 파래전. 그 순이쌤께서 이제 파래전을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파래만 가지고 하진 않고 이제 겨울에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야채가 있어요. 양배추를 같이 섞어가지고 저는 할 건데요. 파래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감 자체도 그렇지만 조금 약간 찌뿌거릴 수도 있고 좀 약간 색깔도 너무 시커머니까 너무 파랗다 보니까 좀 보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하얀 야채를 같이 섞어서 이제 저는 해요. 자, 파래는 이제 두 덩어리 또 똑같이 물로 씻어줍니다. 가볍게 이렇게 다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반에다 옮겨놔요. 그럼 이렇게 불순물이 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빼주시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파래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지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너무 다 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버려주셔야 됩니다.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네. 자, 이렇게 물을 빼준 파래예요. 네. 아까 손질한 파래예요. 파래도 이번에도 좀 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꽉 짜주시는 게 중요해요. 전에 들어가는 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꽉 짜주시면 이렇게 좀 잘게 썰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손질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죽. 자, 보통 이제 부침가루 많이 쓰세요. 부침가루 쓰셔도 되는데 부침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거 구애받지 마세요. 네. 밀가루에 소금 좀 넣으면 그게 이제 부침가루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있으면 부침가루 쓰시고, 네. 튀김가루 있으시면 조금 섞어주시면 좋아요. 네. 한 2대8, 네. 이 정도로 부침가루 8에 튀김가루 2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드실 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2대8 정도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뭐가 이에요? 네, 부침가루가 8, 네. 튀김가루가 2. 그러면 훨씬 바삭한 그 느낌이 나는 그런 전을 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물은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조금 맑은 느낌으로 네.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정도 느낌이 나는데 지금 좀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을. 반죽하실 때 뭐 탄산수를 넣으셔도 되고, 지금 탄산수 많이 넣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자고 탄산수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수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먹다 남은 맥주 있으면 맥주 하셔도 좋고, 아.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더 맛있어요. 물보다는 거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탄산이 들어간 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카레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네. 그리고 양배추 같이 섞어줄게요. 네. 그리고 따로 간을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부침가루에 있는 간만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 정도 넣어주시면 반죽이 아주 얇게 이렇게 됐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전을 붙여줄 건데, 너무 두껍지 않게 취향대로, 좀 더 두꺼운 거 좋아하면 두꺼운 거 좋아하는 대로, 아니면 얇게 이렇게 해서. 너무 크게 붙이면 나중에 뒤집을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이 정도 얇게 눌러주시면 전이 맛있게 될 겁니다. 사장님 프라이팬 하나 사세요. 아이고, 이거 뭐 해먹자고 후라이팬 사요. 그리고 후라이팬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비싼 거를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 적당한 좀 저렴한 가격대에 후라이팬을 자주 바꿔주시는 게 후라이팬은 좋아요. 왜냐하면 요리하기도 편하고 코팅력이 살아있을 때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걸 부담되게 사지 마시고 저렴한 거 싸게 사셔가지고 자주 갈아서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양배추는 너무 굵지 않게 이렇게 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얇게 하셔야지만 이 파래가 익는 시간에 같이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배추가 또 익으면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불이 세면 하니까 이런 약한 불로 자, 뒤집을게요.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자, 파래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파래 지금 3덩어리인데 3덩어리 똑같이 다 헹궈줍니다. 자, 과감하게 헹구세요.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네, 이렇게 해주면 파래 손질은 다 끝났어요. 똑같아요. 같은 동작 계속 반복인데 이거 한 번에 씻어도 되고 드실 만큼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물을 짜준 다음에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래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다 이제 그걸 끓일 때 보통 이제 겨울에 아까 이제 쓰다 남은 무를 좀 넣어볼게요. 무는 그냥 우리가 묵국 끓이듯이 그렇게. 집에서 하시는데 뭐 도마 한번 딱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할게요. 자, 무는 취향대로. 빨리 익어야 되니까 좀 얇게 이렇게 해주시면 요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무가 끓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익어주면 이제 파래를 넣을 거예요. 파래는 아까 손질된 파래 그대로 그냥 넣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저어주면 파래가 익으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조금 초록빛으로 변해요. 이렇게 해서 물이 너무 없으면
조금 맛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조금 흐물흐물하게 풀어질 정도의 그 양을 맞춰주셔야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간을 한번 해볼게요. 간은 소금 한 스푼, 맛소금이에요. 꽃소금도 쓰셔도 되고 이제 천일염을 쓰셔도 되는데 천일염은 생각보다 덜 짜요. 그래서 입맛대로 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정도 양의 소금 한 숟가락 반 정도 이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젓갈을 넣어줄 겁니다. 젓갈. 약간의 감칠맛을 위해서 젓갈 철철 넘치게 두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MSG. 네.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젓갈을 조금 넣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소끔 끓은 다음에 간을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을 좀 맞추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간 맞아요. 그래서 향긋한 파래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만 더 간을 해보면 아까 만든 파래전 그리고 파래 무침, 파래 국입니다. 이걸 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너무 맛있게 잘 됐고요. 파래 무침. 뭐하고 이렇게 좀 새콤달콤한 맛으로 드시면 돼요. 밥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래국. 시원한 무와 함께 바다 향기가 물씬 나는 파래국이에요. 너무 맛있어요.